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걷기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걷기 동호회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또 올레길, 전국의 각종 해파랑길, 서파랑길 이런 길들 걸으시는 분들 참 많죠. 오늘 우리나라의 이 걷기 운동 원조라고 할 만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국토 구석구석 거의 안 걸어보신 곳이 없다고 할 정도고요. 현대판 김정호 이런 별명으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지금도 걷기 모임을 이끌면서 국토 구석구석을 걷고 계신 신정일 이사장님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걷기 운동의 원조, 현대판 김정호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 그리고 30년 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 걷기 하신 게 언제예요, 그러면? 처음 걸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중학교를 못 가셨어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입산을 했었어요. 입산? 예, 화엄사의 구층암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절에 가셨다고? 예. 그곳에 있다가 2달 만에 이제 어느 날 스님이 불러서 갔더니 너는 아무래도 절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 살면 좋겠다. 도잣돈을 주는데 가장 절망적인 밤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구례구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밤배 타고 부산에 가가지고 울산에 가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때 엄청나게 걸었죠. 집은 어디였는데요? 전라북도 진안 백운이라고. 아 근데 왜 그 여수, 부산, 울산은 왜 가신 거예요? 이제 방랑의 시작이었었죠. 뭐 어차피 절에서 쫓겨났고 집에는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걸었던 것이 그때의 기억이지요. 그냥 무작정 걸은 거예요, 그땐? 그렇죠. 뭐 그 당시는 뭐 작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뭐 15살짜리가 가능합니까? 작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죠. 근데 중학교는 진학 못 하신 거는 집안 형편 때문에? 그렇죠. 가난했고. 30년 넘게 이런 이제 걷기 운동을 해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걷기 운동 모임을 만드신 게 30년 전인 겁니까? 걷기 운동은 원래는 단체는 85년에 황토현 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 운동을 하면서 황토현 문화연구소 동학에서 농민군한테 가장 크게 이긴 곳이 황토현이잖아요.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 전주에서요. 그렇죠. 전주에서 이제 그 황토현 문화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2000년에 우리나라 국토를 갖다가 제대로 걷자 해가지고 10대강 도보답사 계획을 세웠어요. 10대강 도보답사. 금강,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런 강을 다 걷고 우리 옛길을 다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조선시대 옛길을 다 걷고 책을 쓰고 나서 제대로 걷기 단체를 만든 것은 2005년이었었죠. 2005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산에서 창립식을 가졌죠. 그럼 걷기 단체 만든 건 2005년이고 그렇죠. 문화운동 단체에서도 걷기를 하셨었군요. 계속 우리나라를 걸었죠. 그러니까 40여 년이 넘죠. 그렇게 되는군요. 제대로 걷기 운동 단체는 그렇게 한참 한 20년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모임을 만드신 거고. 2005년에 우리 땅 걷기라는 이름으로 역사학자 이덕일 그다음에 조용훈 선생하고 같이 우리 땅 걷기를 발족을 했지요. 그러면 뭐 걷기 운동,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한 건 85년부터라고 하셨고. 그렇죠. 전국에 안 가보신 데 없을 것 같아요. 평생 걸었으니까요. 평생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는 남녘기행을 시작해가지고 평생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녔죠. 산도 다 오르셨어요? 그렇죠. 산도 한 4,500개를 올랐죠. 4,500개.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는 산은 다 그렇겠네요. 가면서 그리고 글을 써서 책으로 남겼죠. 산에 오르시고 옛길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런저런 길들 많잖아요. 그런 길도 여러 개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해파랑길이죠.
해파랑길이 저 동해안 쪽. 부산 오륙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곳이 해파랑길이죠. 그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몇 년이냐 6년 무렵에 한겨레 신문에서 모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예. 해양수산부에서 예, 선생님이 서해안을 걸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 책을 쓰면 좋겠다. 서해안을 걸어서. 근데 서해안은 내가 지도를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할 일도 많은데 동해안을 보니까 동해안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동해안을 걷자. 그러면 내가 20일 정도면 걷겠다.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서해안이 좀 더 꼬불꼬불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렇게 꾸불꾸불해가지고 예, 걸으려면 몇 달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을 걸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서해안은 어업이 발달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안 된다고 오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 후원이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도 뭐 여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걷자 해가지고 우리 땅 걷겠다가 하니까 15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19회를 오륙도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걸은 거예요. 19일 동안. 걸어가지고 보니까 그 길이 화랑이 걸어갔던 길이고 신라 화랑. 그렇죠. 내연산에서부터 두타산, 청옥산, 설악산, 금강산 그리고 북한의 칠보산까지 우리나라의 명산이 다 있는 곳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보면 뭐 구룡포에서부터 주문진에서부터 수많은 포구에서 또 멸치고기에서부터 고래고기까지를 맛볼 수 있는 길이 바로 해파란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 순간이 설레는 길이고 매일 해를 바라보면서 걷는 길. 예. 걷고 나니까 책을 써가지고 바로 문체부에 제가 이제 2008년에 문체부에서 문화생태 탐방로 선정위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담당 사무관한테 이걸 갖다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보답사 트레일로 만들자. 예. 그랬더니 바로 그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200억이 투입돼가지고 해파랑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지.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그것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러셨구나. 공모를 받아가지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백산 자락길 같은 경우도 하룻밤 사이에 제가 만들었죠.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산림청하고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길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부산에 없느냐? 내일까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저녁에 생각하니까 지리산 둘레길이 있다면은 북한산 둘레길로 만들 수 있고 팔공산 둘레길로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저녁에 생각하니까 소백산이 가장 좋은 거예요. 딱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9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소백산 둘레길을 만듭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양택이 봉화군 봉화읍의 유곡리 충대 권벌 선생의 닥실마을의 충대 권벌 선생 집이다. 조금 올라가면은 무라면에 오전약수가 있고 오전약수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집인 부석사가 있고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고 예. 순흥향교로 올라가면은 축계구곡인데 축계구곡은 퇴계 이황 선생이 명명했다. 그냥 줄줄줄줄 초항사가 나오시- 있고 넘어가면은 달밭제를 넘어가면은 바로 그 비로사가 있고 금계초는 정감록의 10증기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 그곳에서 분기를 나가면은 중령례길이 있고 대강면 용부원리에서 남한강을 따라가면은 온달산성이 있고 온달산성에 조금 올라가면은 김삿갓 묘가 있고 늦은 모기째를 넘어가면은 바로 무량면 오전약수다. 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00km. 그래가지고 영주에다가 소백산 자락길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왔더니 여지껏 보았던 길보다도 제일 아름다워가지고 1위로 선정됐어요. 예.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줄줄줄 다 나오세요? 그 지명들이? 제가 우리나라 책을 한 2만여 권 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40여 년간을 다 용택이 형 말대로 매주 밟듯 돌아다녔잖아요. 시인 김용택 시인. 시인 김용택 예, 선생. 예. 예. 매주 밟듯 다니셨으니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신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토가 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네.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보신 가운데 예.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도처가 아름답거든요. 네, 물론.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많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명승을 많이 봐야 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평생 보았었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진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은 통영에 가면은 통영? 삼덕리 미륵섬이 있잖아요. 미륵섬 있죠. 삼덕리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 장군봉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 풍경이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네, 네. 미륵도에 저 산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산 위를 말씀하시는 거기는 저 미륵산이고 삼덕리 장군봉이라고 있어요. 장군봉에 그 사당도 있고 그런데 예. 거기서 바라보면은 박경리 선생의 묘지도 보이고 한려수도가 막 그림처럼 펼쳐져요. 네. 뒤에 사량도가 그냥 뒤에 보이는데 사량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통영에 가면은 꼭 제가 들르는 곳이 그곳이죠. 그 길을 걸으면서 한려수도를 바라보는 곳. 그러죠. 네. 너무 아름답죠. 남해 금산을 바라보는 곳, 이곳에 보리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려 해상 국립공원이 정말로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상주의 해수욕장이죠. 그렇게 이제 요즘은 모임으로 해서 여럿이 같이들 걸으시고 그러잖아요. 예, 예.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를 걸으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이가 좀 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 가지고 자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50km 걸어요. 25km 정도. 하루에 25km. 딱 그러면 딱 적당해요. 하루에 25km 걸으려고 그래도 한 7, 8시간 이상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죠. 가면서 이제 아침에 7시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8시 한 20분부터 걸어 가지고 6시까지 정도 걷고 예, 그러는데 천천히 가면서 해찰도 하고 예, 그리고 예. 저희는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역사문화 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걸 다 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길 위에 인문학이죠. 네, 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7, 8시간 25km씩 걸으면 기진맥진하지 않나요? 아니요. 잘 걸어요. 사흘만 따라다니면은 사흘만 따라다니면은 다 걷기 이게 다 기술자가 돼요. 다 잘 걸어요. 네. 맨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걸으셨죠? 혼자 걸었죠. 혼자 우리 국토의 속살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토를 걷기 시작했죠. 혼자 걸으실 때도 한 25km씩 걸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낙동강을 따라 걸을 때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 64km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아침 7시서부터 예. 저녁 9시 반까지 걸었는데 예. 얼마나 여기저기 아프던지 지금 그 분천이라고 있어요. 낙동강변에 봉화에 거기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2001년이었는데 여인숙이 10,000원이더라고요. 네. 들어가면서 내가 많이 아프니까 예. 좀 불을 많이 떼달라고 했는데 저녁 내 온몸이 아파가지고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45km를 또 걸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잘 때까지 가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주무실 만한 숙박지가 딱 정확하게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군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재워달라고 했더니 한 마을에 그 분천 가기 전에 양원 마을에서 갔더니 내가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있고 또 지도 들고 2000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봐서는 1년에 10년에 그 손님 하나 안 올 집인데 예.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오기로 있다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9시 반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네, 네, 네. 그 걷다가 혹시 뭐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었습니까? 낙동강을 걸어갈 때 낙동강. 예. 승부역 들어봤죠? 어디요? 하늘도 세 평, 땅도 세 평이라는 승부역이라고 있어요. 승부역. 기차역입니까? 예. 거기 갔더니 그 터널이 있으니까 못 간다네. 그래서 기차 터널이 있으니까 못 간다네. 그러면서 7시 차를 타거나 산길로 돌아가라네. 그래서 나는 낙동강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더니 가보려면 가보래. 그래서 갔더니 큰 터널인데 예. 그게 한
800km, 800m 되거든요. 800m짜리 800m. 터널. 응. 뭐 10분이면 걸어가지요. 예.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10년의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왜요? 캄캄한 터널. 완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완전 깜깜해요? 내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이 땀이 막 범벅이 되니까 막 무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무서움을 타지 않는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팍 하는데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 팍 달려갔더니 낙동강변에 10월이었는데 하얀 구절초꽃이 피어 있어요. 아까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아름다움을 보고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나니까 예. 야, 내가 미친 사람인가. 금방 5분 전만 하더라도 곧 죽을 것처럼. 그랬더니 제 글을 그때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무모한 짓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도 그런 무모한 짓을 나중에도 수없이 했죠, 제가. 그렇게 전국 구석구석을 다 다니셔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책으로 남기셔서 지금까지 쓰신 책이 모두 몇 권입니까? 110권의 책을 냈습니다. 110권? 예. 그중에 시집도 있고. 시집이 2권. 그리고 이제 뭐 철학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우리 길에 관한 책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길에 관한 책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쓴 책은 신택리지요. 신택리지.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를 제가 25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썼지요. 그건 몇 권으로 쓰셨습니까? 지금 그 개정증보판으로 해서 2권이 나오면은 10권으로 완결이 됩니다. 10권.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요. 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살 것인가거든요. 택리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 곳을 가려서 정한다. 지리, 인심, 산수, 생리, 물산이 풍부한 곳. 그것이 4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저는 이중환 선생님 25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오늘날에도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곳, 곳에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오간다면은 바로 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막 그런 곳은 명승지는 사실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내 정원이다 생각하고 오간다면은 가장 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대단한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중환 선생인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참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몇 번의 국문을 받은 끝에 우리나라를 20년간을 떠돌아다니고 쓴 책이 바로 택리지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시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지도를 만드신 분이 김종호 선생이고, 그렇죠.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택리지의 이중환 선생이고. 그러죠. 그렇죠. 두 분이 참 우리 민족의 엄청난 위대한 자산을 남겼지요. 그래서 택리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택리지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오래 전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하신 입장에서 볼 때, 뭐 제주 올레길을 비롯해서 그렇죠. 만들어 주신 뭐 해파랑길, 뭐 서파랑길, 남파랑길, 뭐 온갖 산의 둘레길, 요즘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그런 길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이제는 보람차시겠어요. 전국 어디들 가면 다 걷기 운동하는 길들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어디를 가나.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랬거든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걸을 수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불행의 거죠.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엄청난 행복이죠. 네. Somewhere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그 많은 길들, 예. 그 중에 또 직접 그 길들을 지정하고 명승으로 지정하시는데도 역할하신 데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 그렇게 오래도록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길들이 길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2006년에 세미나를 했어요. 전북도청에서 우리나라 옛길을 명승이나 문화재로 지정하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렸거든요. 무슨 길이 문화재가 되느냐. 그런데 딱 그때 이 성신여대 양보경 교수하고 이덕일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안태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화재청의 유유숙 과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같이 하고 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지금 바로 지정해도 될 길을 알려달라 해가지고 2007년에 만들어진 길이 중령옛길, 하늘제, 문경세제, 관갑천 잔도, 토끼비리, 그다음에 대관령옛길, 그다음에 그 구룡령옛길 6개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어요. 국가 명승. 명승으로. 그리고 나니까 그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말상을 했느냐. 그래서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옛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길이 명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두 몇 개의 명승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그 옛길만 하더라도 15개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부터 문화재위원이 돼가지고 갈제 옛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구둔제, 구질현, 누리제 같은 경우 그런 길들을 전부 다 그리고 또 창녕에 가면은 남지 별이길이라고 있어요. 개나 다니는 길이다. 개비길인데 예. 그 길이 갔다가 원래는 그 제가 이제 낙동강을 따라 걸을 때 발견한 길인데 거기를 갔다가 지방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송해가지고 살려서 예. 제가 21년에 국가 명승으로 지정해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가 개비리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많은 길들, 뭐 또 새롭게 만드신 길들 다 포함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길 3곳 추천하시면 어디를 추천하실래요?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물론 뭐 산티아고도 좋고 자마고도 옛길도 좋고 또는 뭐 시코그 길도 참 좋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길은 해파란 길입니다. 해파란 길. 오륙도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예, 걸어가고 직접 만드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3.1포, 총석정, 원산의 명사심리, 칠보산, 그다음에 두만강까지 이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러시아를 돌아가지고 스웨덴으로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간다는. 그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그냥 막 박수갈채가 막 쏟아지더니 묻는 거예요. 혼자는 선생님, 혼자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즉석으로 3대가 이어서 걸어가면 되죠. 첫 번째 해파란 길이 가장 꼭 걷기 권하고 싶은 길이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사실 그 대관령 옛길 참 좋습니다. 대관령 옛길. 대관령 옛길은 중종 때 예.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었던 고영산이라는 사람이 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 관의 힘으로만 만든 길이 바로 대관령 옛길인데 예.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죠. 두 번째가 대관령 옛길.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변산 마실길 정말로 변산 아름답습니다. 마실길.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이게 숲이 좀 없는 편인데 숲이 좋아요. 지리산 둘레길은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숲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바람으로 머리빗질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변산 마실길이죠. 해파란 길, 대관령 옛길, 변산 마실길. 예. 네, 모든 길이 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사실은. 다 좋은데 예. 꼭 꼽자들면 이렇게 된다. 그 그리고 말씀이시고. 우리나라의 옛길을 한번 걸어봐야 합니다.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그런 옛길을 우리가 걸어야만이. 근데 그 옛길들은 전부 다 지금 그냥 도로, 자동차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복원을 해야죠.
제가 이제 걸어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아, 책을 썼는데 차도가 아닌 형태로 걸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만드셨어요? 그렇죠. 오. 그런 길을 걸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그 길을 복원을 해야지요. 예, 왜 예. 우리가 산티아고 길만 그러니까 물론 걸어야죠 거기도. 네, 네. 그렇지만 나무 다리 긁어가지고 시원합니까? 아, 그렇죠. 우리 역사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대화라고 있잖아요. 예, 예, 걸어가면서 칼제를 지나가면서 매월당 선생이나 또는 우암 송시열 선생 바로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읍에 가니까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거기를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산티아고 뭐 언급 다 참하고도 언급하셨는데 해외 그런 길들도 갔다 오셨죠? 참하고도는 갔고 어. 제가 그 산티아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도 어느 정도 다 걸었고 예. 실크로드 참하고도 그 거리가 그게 굉장할 텐데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까요. 예. 어느 정도 기간이나 걸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대로는 아직 다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45일 정도는 걸었어요. 네, 네. 그런 해외 유명한 길들보다 우리 길이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예. 우리나라는 예.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가 다 국토박물관이잖아요. 네, 네. 국토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 말을 하지 않고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한강 같은 경우도 한강 상류에서부터 제가 김포까지 보고곤리까지 13 걸렸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까? 네, 네.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네. 뭐 산 따라서 강 따라서 해변 따라서 정말 갈 곳 많네요. 그렇죠. 서해안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네. 서해안도 다 걸었는데 휴전선도 2번을 걸었고 남파랑 다 걸었고 그렇게 걸으시면서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로 많았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백두산을 갔어요. 백두산. 백두산을 갔더니 그 북파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행사에서 서파로 온다고 하더니 서파도 많다네. 남파로 갔어요. 남파를 갔더니 세 팀이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간부팀하고 강우석 감독이 차승원 씨하고 고산자 김정호를 찍으러 온 거예요. 현대판 김정호라고 부르는 나하고 그렇죠. 영화배우 김정호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예. 얼마나 신기한 우연히 일입니까? 우연히.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 학교까지가 2km 정도 되거든요. 집에서 학교까지. 그래서 뭐 수십 리를 하루에도 산길을 걸었었지요. 네, 네. 그것이 이제 걷기가 원동력이 됐던 것 그건 이제 같아요. 어려서부터의 경험이고. 예, 가을의 나락, 벼이삭 있잖아요. 3개를 까먹으면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 하얗게 됐었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장덕조 선생의 광풍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게 매월당 김시섭 선생 개요정난을 다룬 책인데 제 운명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좀 너무 어려운 책 아니면? 그런데 제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미리박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이게 전부 다 교과서를 받으면은 그냥 단숨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예.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글짓기 대회 1등.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작가가 되어라. 예, 예. 선생님이 그 말이 내 인생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가 꿈이 됐군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책은 읽어야 하는데 학교를 못 간다는 게 중학교를 못 갔잖아요. 아. 중학교 교복 입은 아이들만 바라보면 가정 주눅이 형편 들었고. 때문에 못 가셨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그래가지고는 마령에 우리 면에는 학교 같고 마령면에 서점이 있거든요. 6km쯤 마령면이면 돼요. 지금 어느 마이산이 있는 곳, 마이산. 거기를 걸어가서 책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예. 3권 정도. 3km도 안 되는 곳에까지 오면서 다 읽어버리네. 책 사가지고 오면서 그 그냥. 허망함.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활자 중독증에 걸렸고
그리고 활자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문자를 조립하는 문자 조립공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활자 중독증으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110권이나 쓰셨으니까. 문자 조립공이죠. 예, 문자 조립공. 예. 그러다가 15살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세상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출가를 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절에 갔는데 2달 정도 있어 보니까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는 아무래도 절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 살아라 하고 거기에서 노잣돈을 주는데 예. 제 인생에서 가장 참 비참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구라고 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인생의 환멸로 절에 갔는데 절에서도 절에서도 나가라.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저녁 내내 어떻게 할 것인가. 구례구까지 가서 구례구에 나가서 예. 열차를 타고 여수에서 예. 밤배 타고 부산까지 가서 내 인생을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구례구 가는 길을 묻다가 보니까 빵빵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그 당시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길 묻는 사람은 간첩이죠.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례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아니 그 15살짜리가 15살 어린아이를 그렇게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끌려갔던 때가 그때고 그래가지고 아까 울산에 가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랬겠죠. 거기에서 엄청난 방랑을 했죠. 걸어가지고 대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랑하고 고령으로 해가지고 합천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걸은 거예요? 장수로 해가지고 무작정 걸으신 거예요? 네, 몇 달을 걸어가지고 15살짜리가? 15살짜리가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걸었죠. 참 방랑기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달리 뭐 취직도 않고 오로지 책을 빌려서 책만 빌려서 읽다가 했는데 어느 날 빌려온 책 중에 알베르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를 발견했어요. 예.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살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니체, 도스토옙스키, 뭐 카프카, 데카르트 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작가들을 다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니체 전지. 그때는 이제 그렇게 책만 계속 읽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성인이 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도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첫눈에 반했는데 밥 타러 가는 7명 중에 서울대를 다니다가 운동권으로 강제 징집을 당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서로 그냥 의기소통해가지고 42일간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청주에 있는 37사단으로 자료 배치를 받았고 난 철원으로 받았는데 배치받고 나서는 나한테 와서 탁 끌어안더니 너 신정일 공부 많이 했다. 나는 중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주소를 주고받아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서로 편지를 잘 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연애편지 대피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군대 생활을.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잖아요.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취직시켜준 것이 악교 공장이었었어요. 악교? 근데 15일간 있어 보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때 문득 이청준 선생의 이여도가 떠오른 거예요. 이여도 제주도로 가자. 그곳에 가면 내가 내 이상형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가야 타고 갔더니 돈 떨어지고 나니까 무슨 이상형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사장에 갔더니 78년 3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주도의 신제주에 제주도가 옮겨가는 과정에 공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 곰빵이라고 있어요. 고운반. 건설 현장에서의 벽돌 모래를 저울리는 일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그래서 벽돌을 오고 모래를 저울리는 일을 벽돌 한 장 3층까지 올리는데 이용을 쉽지 않. 그러면 3층까지 7,500장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2년 반 동안 그 당시에 제주도청, 교육청, MBC, KBS, 그랜드 호텔 그 일대를 전부 다 제가 벽돌을 수천만 장을 저울렸죠. 그러셨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전북대 앞에서 시식코너라는 그 음식점을 챙겼는데 음식점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집합소가 되고 전북대학에 그러니까 제가 81년 8월 말에 새벽에
그 당시는 외상이었으니까 다 망해가는 과정에서 새벽에 막 신정일 시신정일서 불러서 꿈인가 생시인가 문을 열었더니 그냥 다회선 명이 그냥 집채만한 사람들이 오더니 내 뭐 모든 기록들 예전에 썼던 글들이 가지고 끌려갔던 데가 예, 나중에 보니까 안기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모진 방황을 했죠. 방랑을 했죠. 뭐 가게는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덤으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천국에서 자유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힘의 실천 속에 자리 잡고 설 때야 비로소 제값을 찾아 지닌다. 예. 실천을 하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운동이 아닌가 해가지고 85년에 황토현 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황토현 문화연구소. 그러니까 그래서 걷기도 시작됐던 걷기를 것이고. 했고 이제 문화운동을 하면서 뭐 신경림 선생이나 그래서 작가와 대화를 해가지고 예, 김용택 시인이 우리 가게에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데뷔를 해서 처음으로 강연을 했던 데가 우리 가게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현이랑 네. 백악기, 뭐 네. 김준태 선생, 수많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남녘 여름문화마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종환 선생이랑 86년에 87년에 우리 행사에 오고 예,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학인들이 우리 단체에 다 와서 예. 같이 놀았었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걷기 운동도 시작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덕일 선생, 조용원 선생이랑 그러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한 알겠습니다. 것이죠. 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걷기 운동까지 이제 인생 역정을 한번 들어봤고 예. 정말 40여 년 넘게 전국 구석구석 안 다녀본 데가 없는 우리 선생님한테 예. 길이란 뭡니까? 길은 결국은 길이 책이고 길이 집이다. 저는 길이 결국은 산다는 것은 떠돈다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예, 중종 때 풍류객 용재 성현 선생의 말인데요. 예. 사실 뭐 살면서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떠돌고 그리고 어느 날 쉬는 것은 죽는 것이잖아요. 길이란 책이고 집이다. 집이다. 네. 그리고 내 인생이죠 결국은. 예. 걷기란 뭡니까? 걷기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거래하잖아요. 예. 그리고 걸으면서 결국은 내가 나를 만나고 사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결국은 지향점은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걷기거든요. 내가 나를 만나는 예. 것.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걷기다. 이사장님의 걸음걸이가 상당히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저더러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듯이 걷는다는 얘기도 들으시죠? 춤을 추듯 네. 황은진 돈 같은 경우는 꼭 노루 새끼가 걸어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또 나더러 춤을 추는 것 같다. 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것 같다. 예. 그런데 저마다 다 걷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제 걸음걸이를 잘 몰라요. 가끔 제 TV에 찍힌 것을 보면은 네. 내가 저렇게 걷는 거구나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걸을 때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걷거든요. 생각이 없어. 걷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그리고 온갖 사물들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이것저것 해찰하면서 어정거리고 서성거리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르렀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사실 뭐 계획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느 날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항상 꿈을 꾸기나 꿈은 공짜라네. 알베르 까뮈의 스승인 장그르니의 말인데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참 꿈 속에서도 가고 싶어 했었던 니체의 짜라투르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 영감을 얻었던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를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실스 마리아 호수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남미를 가기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남미? 예.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토에 지금도 숨어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곳들 네, 그런 네. 곳들을 발견해 가지고 예.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가보신 비밀스러운 숨겨진 곳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예. 여직 그 빙산의 일각만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라는 말을 사랑하지요. 갈 곳이 많군요. 갈 곳이 많고 읽어야 할 책 많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 세 가지 소원이 이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책을 다 읽고
세상의 좋은 경치를 다 보고 세상에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만이 내 것이고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숨겨진 곳 많이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 주신 길이 곧 책이고 집이다. 또 걷기란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